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긴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평일이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몸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지난 새벽 이루어진 FOMC에서 비컷이 단행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62,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월은 역사적으로 하락을 했던 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이번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 상승한 62,1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4.58% 상승한 2,430달러대, BNB가 2.10% 상승, 솔라나가 5.5% 상승했습니다. XRP는 1.10% 상승한 0.58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7.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3.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지난 새벽이죠. 3시 FOMC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4년 만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며 월가를 비롯한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평가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50bp 인하, 이 두 단계 인하는 비컷에 대한 예상이 많았던 만큼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반응이 주류였지만 이 잘못 들은 건 아니냐에서부터 더 많은 인하가 필요하다까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게 됩니다. 이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의 키스 레너 수석 시장 전략가의 경우는 우리는 여전히 이번 인하를 시장 친화적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 투자자들이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금리 인하는 연준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한 조치이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의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로 이번 금리 결정 회의 참석자 가운데서 미셸 보우먼 이사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나 연준 이사 가운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 사례는 2005년 이후 처음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FOMC에 참석한 연준 인사 12명 가운데 11명이 50bp 기준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으나 이 보우먼 이사만이 25bp 인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연준 의장은 통상적으로 결정에 앞서서 합의를 추구하며 특히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반대를 피하기 위해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보우먼 이사가 제롬 파월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연준 안에서도 제롬 파월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위험자산 아니다. 고유한 리스크 특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임원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 로비 미치닉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보는 견해 의문을 던지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 미치닉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암호화폐 리서치 커뮤니티가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것이 시장 내러티브와 거래 데이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미치닉은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비상관 자산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다른 위험자산과는 다른 고유한 리스크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 위험자산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의 견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흔히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블랙록의 입장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히 이 위험 자산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자산들과는 다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은 다른 금융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 자산처럼 기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기존 주식 시장이나 이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 비트코인은 그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고유의 리스크를 가지는 동시에 독특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험과 기회는 늘 함께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양면을 모두 가진 자산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프로젝트 아고라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들 또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프로젝트 아고라 진행 40여 곳 참여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 이 BIS가 세계 최대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참여시키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인 아고라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고라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국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 토큰화된 은행 예금 및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이 국가 간 지급 결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이 40개 이상의 세계적인 금융사가 BIS의 아고라 프로젝트를 통해 도매 글로벌 결제의 토큰화 적용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굵직굵직한 기업들 다 참가합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와 도이치뱅크, UBS 그룹 등 41개 기업이 참여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영국 등 7개 중앙은행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고라는 지리적 범위와 참여자 수 측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이 아고라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 규모를 감안하면 BIS는 국제금융연구소와 협력하여 민간 부문 참여자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국내 은행, 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도 이번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고라의 목표가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 CBDC를 활용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고 이 국가 간 지급 결제 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걸 이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JP 모건, 도이치뱅크, UBS와 같은 주요 은행뿐만 아니라 이 미국, 유럽 여기 나온 대로 7개 중앙 은행이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중앙 은행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 시장과 결합되면 이제는 단순한 변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 증가와 시장 확장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토큰화된 자산의 국제 거래는 더 빠르고 투명하며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결제의 장애물을 없애고 시장의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와 깊숙이 연결되고 그 가치가 점점 더 확고해지게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 국내 주요 은행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또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국가로서 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며 이들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또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리플사와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이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금융기관과 협력하면서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XRP는 이러한 결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유틸리티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죠. 이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과 리플이 협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함께 말이죠. 이 XRP 유스케이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국내 은행들이 BIS와 함께 국제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 리플과 XRP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XRP는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이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여기 포함되는 은행 중에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은행 중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 이미 리플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고라와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XRP 유즈케이스는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XRP의 수요를 높이고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결국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BIS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구가 직접 참여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이제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가격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함께한다면 미래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은 이제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도약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한 지 43일하고 17시간째 지나고 있는데요. 액츄얼 인베스트먼트 실제 투자 금액의 경우는 2,500불, 이제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이고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매매 수익의 경우는 17.44% 436달러, 이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의 경우는 28% 699달러,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45%로 1,135달러로 이제 어제 대비해서는 이번 새벽으로 인해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이제 전날 45포인트 대비 4포인트 상승한 49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에서 네오트럴 이 중립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이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2단 같은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거를 갑자기 데이터를 화폐라고 부르니 당연했죠. 이 화폐란 국가에서 보증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호화폐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이 붙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폐라는 것은 과거부터 국가의 보증 없이도 통용이 되곤 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개 껍데기나 돌조각, 금, 은 같은 것들도 국가의 보증 없이 통용됐죠. 하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확립되고부터는 화폐 시스템을 국가에서 보증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 국가가 무역 때문에 이런 보증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같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언제든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도 개설하고 이 미국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국가에서 블록체인 자체가 그리 센세이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질 뿐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속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블록체인이야말로 혁신입니다. 한때 이 게리 겐슬러는 현재 블록체인에 대해서 미국의 서부 시대와 같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소유를 국가가 증명하는 방식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실제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소유의 등기를 매긴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나중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제3세계 국가들은 어떨까요? 한국도 심지어 등기와 실제 소유가 다른 자산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국가가 보증을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국가가 보증을 하지 않아도 기록되기만 하면 누구든 바꿀 수 없고 위조도 불가능한 기술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된 거죠.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P2P, 피어투피어 자금 이동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이죠.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제는 일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실제로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천국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까지 했죠. 이제 국가가 보증까지 합니다. 이걸 담보로 수많은 파생 상품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 1BTC가 더 이상 1BTC가 아니라 100BTC, 1000BTC가 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올라타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